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 덕, 성 강의 중에서 지혜의 차크라인 보라색 차크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지혜는 보라색 차크라냐고요? 기존에 있던 7차크라를 저는 9차크라로 나누는 과정에서 보라색 차크라가 아무래도 보석의 색깔에 가까우면서도 전두엽에 있는 지혜, 통찰력을 밝혀주는 차크라에 아주 가깝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통 보라색 차크라가 이게 전두엽이 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성분을 제가 많이 관찰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보라색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의외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증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나름대로 통찰력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의 차크라는 백회보다는 전두엽 부위에 가깝다는 것을 저는 관찰을 통해서 그냥 알게 됐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의 색깔. 자, 보라색 차크라. 예. 요 지혜의 색깔은 보라색 차크라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위와 아래에 있는 백색 차크라와 목 부위인 남색 차크라에서 먼저 설명을 한번 가겠습니다. 왜냐고요? 목은 차크라에서 보라색 차크라 지혜로 가는 통로이고요. 백색 차크라는 백회 부분이 이게 외부로 연결이 되면서 통찰력이 더 늘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아래에 있는 남색 차크라와 백색 차크라가 보라색 차크라를 활성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남색 차크라는 가슴 차크라인 초록색 차크라인 내 마음 참나와 또 연결해주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남색 차크라와 백색 차크라는 그 9차크라 강의에서 그거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남색 차크라는 먼저 목 부위가 발달됐습니다. 제 경우로 보면 이 목 부위 차크라가 활성화될 때는 약간 식도염에 걸린 듯한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불경이나 이런 데 보면 마치 밤송이가 그 혜민 스님이 옛날 강의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마치 여기 안에 무슨 밤송이 같은 게 까끌까끌하게 이게 걸린 듯한 기분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혜민 스님도 그런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불경에도 이게 마치 밤송이가 이게 목에 걸린 듯하다고 이게 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거든요. 불교 중에서는 차크라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게 없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하지만 다 경서 쪽에는 다른 방식으로 차크라에 대한 설명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색 차크라가 이쪽에 발달한 분들이, 특히 여기 신념이 굉장히 강하시고, 의의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혁명가나 이런 올곧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쪽 차크라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닭 목에 비유하는 관상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얼굴이 닭 유자 해가지고 유상이라는 게 있대요. 닭의 상해를 갖고 있대.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냥 옳은 것만 주장을 한대. 이 사람들은 타협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옛날 황제나 왕한테 많이
이게 저기 역모로 해가지고 많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영화 여기까지 영화 관상에 보면 그 관상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저기 뭐냐 그 주인공 아들이 거의 저기 뭐냐 거의 하잖아. 거기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하면서 너는 저기 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인가 외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저기 그 저기 얼굴이 저기 이게 나중에 이게 올고준 소리만 해가지고 너 조정에 나가면 너는 출산 죽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 그 저기 아들이 이게 닭의 상을 갖고 있어요. 닭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목이 좀 길고 이게 뭐냐 할까 이게 좀 이게 그래요. 하여튼 이거 나중에 그거는 설명을 드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조정에 들어가보자 옳은 소리 하다가 그냥 저기 눈에 저기 수은을 집어넣죠. 누가 수은인가 하여튼 뭔가를 그래서 저기 나중에 누구한테 죽죠. 그 저기 세주한테 죽게 되잖아요. 너무 옳은 소리하고 세상과 타협을 잘 못하면 이런 분들은 대부분 꽃 말로가 영모나 이쪽으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많이 죽는 경우를 하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올고다야 너무 좀 약간 세상이 탁 할 때 이 사람들이 조정에 나가면 두 가지예요. 거기서 죽던가 아니면 세상 더럽다 그냥 거기 청산에 살리라 하면서 그냥 나가요. 이런 분의 특징이 이래요. 여기 좀 너무 길게 얘기했나? 그리고 보라색 차크라의 전지엽부의 윗부분인 백회 차크라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보라색 차크라를 활성화하는데 보라색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백회가 이게 뚫린다고 하거든요. 이게 하늘과 뚫린다고 이게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뚫리지 않으면 이 이마에 있는 보라색 차크라가 한계가 있어요. 그게 그 활성화되는 게. 이 목 부분은 마음 차크라와 연결되는 통로 부분이고요. 요 백회는 우주와 연결이 되는 차크라로 보시면 돼요. 마치 우주가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접시 안테나 있죠. 이게 갑자기 그냥 접시 안테나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백회가 다른 형식으로도 많이 발현이 되는데 이게 제일 FM이고요. 이게 AM으로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이렇게 활성화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하면 이게 더듬이 모양식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분들은 이게 우주와 이렇게 통합이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저도 먼저 이거를 채우는데, 이게 더듬이 쪽으로 발달하는 게 텔레파시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곤충들이 좀 이게 낮잖아요. 이게 의식 수준이. 더듬이로, 얘네들은 이게 의사소통을 해요. 뭐 인간도 이게 더듬이로 이게 텔레파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탁한 기운들하고 이게 텔레파시가 거의 대부분 통해요. 그렇게 쓰면. 그럼 이상한 데로 끌려가요. 대부분. 마치 곤충처럼. 그건 나중에 제가 더 디테일하게 백색 차크라 강의에서 그건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백색 차크라에서 다 설명을 들으려면 백색 차크라가 이게 뚫리면 마치 이게 왕관이 쓰면 이게 위에 부분이 이렇게 눌리는 경우 뭐 이렇게 띠가 이렇게 마치 이게 어디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어떤 분은 서유기에서 나오는 손오공의 그 머리띠가 조여지는 기분이 있다. 갑자기 이게 머리 뚜껑이 뻥 날아가면서 이게 마치 분수가 뻗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게 막 이게 솟구쳐 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체험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옳다고 그랬다는 건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요게 좀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그럼 마치 이게 머리에서 이게 해가지고 갑자기 뚜껑이 타면서 여기가 열려버리면 이게 처음에 이게 갑자기 이게 활성화 팍 열려버리면 마치 내 머리에서 분수가 하늘 높이 치솟는 그런 느낌이 그게 최고 좀 가까운 표현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왕들의 그 왕관상이 마치 그거 같아요. 저도 이게 좀 요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게 알겠더라고요. 제가 타로 카드를 보면 교황의 예전에 교황들의 왕관이에요. 이 교황의 왕관 모양이 마치 이 백회가 이게 열리잖아요. 그럼 분수
빛과 이게 치듯이 하늘하고 연결되는 그 상에 진짜 가까워요. 이게 저도 이걸 보고 많이 놀랐는데, 요게 이 교황의 이 왕관이 많이 형상을 한다면 이 교황 왕관하고 비슷해요. 아마 교황분들도 이게 수행을 하다가 이게 차크라가 터지고, 이게 차크라인지를 모르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쪽 문학에서는 차크라는 개념이 이게 없으니까 그냥 뭐 하늘로부터 저기 성령의 임하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해석을 하게 됐죠. 차크라가 이렇게 하면 마치 이 교황이 쓰고 있는 왕관과 같아요. 그 옆에 있는 거 이건 십자가예요. 어떤 분이 이걸 갖다가 왜 교황이 왜 꼬치를 들고 있냐고. 아니, 저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열십자 한문에 그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것도 십자가예요. 그 어떤 분이 뭐 이거 천지인 십자가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천지인 왕자 모양 같기도 하잖아요. 세 개의 가로를 하고 이걸 꿰뚫은 모양으로 어떤 분은 이걸 천지인 십자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모든 종교나 문화, 명상 이쪽에. 요 교황이 마치 이 왕관이 이게 굉장히 유사해요. 이게 백회가 이게 열리면 요런 형상이 비슷하게 이게 나와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요게 이게 타로 카드 보다가 이게 원래 저기 유대교에서 뱀 두 마리가 지팡이를 사이로 두고 이렇게 꽉 올라, 이게 랍비들이 예전에 차크라를 경험할 때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 저기 뱀이 몸을 갖다가 막 이게 저기 우리 척추를 갖다가 막 감싸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사람마다 그 체험이 다 틀려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 체험을 많이 해요. 그 예전에 랍비들이 이게 토굴 같은 데서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유대교 랍비하고 그 원조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종교화된 유대교 랍비 그 전에 그 랍비들이 마치 인도에 있는 그 수도승들 있잖아요. 그 인도에 보면 그냥 저기 뭐 거적대기 하나가 걸쳐 있고 숲속이나 토굴에서 이렇게 그지처럼 있는 사람들 있잖아. 예전에 유대교의 랍비들도 그랬어요. 유대교만 아니라 랍비가 그 이스라엘 그 문화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기 이집트나 북아프리카 영역까지도 다 이게 그런 랍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예전에 이제 그런 랍비들이 이렇게 이제 돌을 닦다가 이제 저기 이제 좀 뭐라고 이게 현재로 따르면 전부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제 자문도 하고 그랬죠. 그럼 그 사람들이 차크라가 이렇게 뚫리면 그 사람들이 마치 뱀이 내 몸을 척추를 따라서 막 올라갔던 느낌을 들은 것 같다가 이거를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인도 쪽에도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종교의 문화에 따라서 이거 틀리다고 그냥 자기네들이 이제 저걸 잘 체험을 못하면 그냥 그 선대 랍비들이 써놓은 그거에 그냥 그래만 빠져요. 예를 들면 코끼리의 코가 마치 이게 파이프와 같기도 하고 구렁이와 같아요. 그리고 마치 어떻게 보면 저기 구렁이 같기도 하고 파이프 같기도 하고 뭐 같긴 하네. 뭐 여러 가지 이게 모양 그 문화권에 따라서 그 틀리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인도에 가니까 구렁이 같다고 코를 했는데 저기 좀 아프리카 쪽 가니까 뭔 소리냐고 여기 마치 이게 무슨 파이프와 같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요. 이게 선대는 여기는 저기 인도에서는 코끼리라고 했고 저쪽에서는 파이프라고 이제 북아프리카에 저 파이프라고 했는데 예를 든 겁니다, 그냥. 근데 나중에 후대에 가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의 저기 경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마치 코끼리의 코는 지금 구렁이와 같다고 얘는 주장하고 이쪽은 아니라고 이쪽에서는 파이프와 같다. 근데 비유가 그 문화권에서 틀린 것 뿐이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싸워요, 서로. 우리 것이 옳다고. 근데 이게 체험이 없이 이제 이게 자기의 이제 어떻게 그 수행 과정에 그거 없이 그냥 머리로만 이걸 갖다가 달달달 경서를 외우면 이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굉장히. 그래서 이 보라색 차크라를 제가 이거를 저기 유념음에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그냥 보라색 머리에 이게 외식적으로 그런 학습적으로만 그런
자기 예전 쉽게 말하면 뭐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뭐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교주라고 해야 하나? 당주라고 해야 하나? 그 사람들이 비유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모르니까 그냥 그걸 갖다가 책으로 글로만 내려오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달달달 외우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오히려 아니 교육 받은 듯한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 상황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게 해요. 자, 이런 걸 갖다 이게 뇌의식적으로 이런 것들 먼저 알아차려야 돼요. 아,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구나. 그럼 나중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이걸 갖다가 다 알아차려요. 이게 보라색 차크라, 이게 두뇌가 전두엽 부분에서 뭐든 이게 배려나 공감 또 여러 가지 역할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보통 이마 전두엽이 발달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깨닫는데 좀 솔직히 이런 말 하시면 좀 제가 미안한 감도 있는데 깨닫는데 참 힘들어요. 이게 전두엽 쪽이 이게 발달이 잘 되신 분들이 이런 걸 이게 잘 공감을 하고 배려감이 있으면서도 이게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빨리 가요. 특히 이게 경서 같은 거 이게 달달달 외가지고 그게 자기의 권위화를 시켜버리고 이제 그 아집에 빠지잖아요. 아, 그럼 이분들은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오히려 그 경서를 안 읽은 게 더 도움이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공감과 배려감이 없으면 자기가 한번 옳다고 하면 자기가 그게 자기의 권익에 이게 묶여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에 아집을 그냥 거기에 그냥 계속 피워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호도해버리고. 그리고 남들이 진리를 얘기하자면 가서 그러면 꼬장을 겁나 잘 피워요. 좀 이게 과도했나요? 옛날에 석가모니께서도 이걸 설법 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지금은 힌두르기라 그러잖아요. 옛날도 명상 파들이 겁나게 많았거든요. 인도에도. 가드들이 이게 선대로부터 내온 것도 있는데, 잘못된 수행법을 많이 그 당시에 좀 익혔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을 많이 죽으면 깨달음에 많이 하고, 이런 명상단체도 있었고, 예전에 석가모니 때. 그리고 이게 어떤 동물처럼 돼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도 좀 있지만 어떤 동물처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동물을 이게 모시는 왜냐면 이게 원래 인도 쪽에서는 정통적으로 옛날부터 토테미즘이 굉장히 뿌리가 깊기 때문에 명상 문화하고 이게 이상하게 섞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나중에 그 종교 저기에 대해서 이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요 차크라는 머리에 대해서 이게 공감과 배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두엽 부분이. 전두엽 부분이 이게 파괴된 사람들은 이게 그런 게 안 돼요. 이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좀 너무 많이 가나? 예전에 편두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편두가 뭐냐면 사람 얼굴을 독수리 모양처럼, 독수리를 쉽게 말하면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독수리 신을 모시면 나도 독수리처럼 이게 얼굴 모양을 만들고 싶어. 그럼 독수리처럼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마를 이렇게 위를 이렇게 사선을 가지고 쫙 눌러요. 아기 때 편들어 가지고 작두 같은 걸 이렇게 억지로 눌러요. 그러면 콧날부터 해가지고 머리 모양이 이렇게 독수리 부리처럼 모양이 돼요. 그게 원래 토테미즘 이게 독수리나 매 같은 거를 숭상하는 그런 민족이나 그런 문화권에서 독수리의 모양을 얼굴을 만들게 돼서 어른이 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애기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갖다가 이게 전조하고 비슷해요. 중국에 애기 머리를 갖다가 여기 눌러버려요. 그냥 억지로. 그러면 이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콧날 뚝 나오면서 콧날 그 선 그대로가 이마선이 이렇게 쫙 사선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걸 억지로 애기 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두엽이 이게 손상이 가요. 어렸을 때 그걸 억지로 해버리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전두엽이 파손되면 공감과 배려 능력이 없어져요. 그럼 다 굉장히 잔인해져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 갈족 사람들이 그게 정통적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좋게 말하면 용감